선거에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생에 얼마만큼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국민께 하나하나 실천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한마음 뜻으로 뛰어야 될 22여일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당주사의 자세로 대선에 집중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검사 나부랭이가 다시 국내의 지배를 받는 암묵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치인으로서 그 시원하고 참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만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선조의 무능함과 그 불충스러움이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해서 자꾸 이슈화를 시키는 거 보니까 뭐가 많이 급하기는 급한 모양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략 6시간 뒤면요,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그 대장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여론조사가 초접전 양상이기 때문에요, 각 후보들 방금 만나보셨던 것처럼 영혼까지 쏟아붓겠다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검사 나부랭이가 5년짜리 선출 권력 5년이면 지나갈 것들이 감히 검사한테 달려드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해서 자꾸 이슈화를 시키는 거 보니까 뭐가 많이 급하기는 급한 모양입니다. 위기를 이용해서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보복과 정쟁에 매달리는 리더는 국가와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예, 오늘 이재명 후보의 명동 기자회견 내용까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주 꽤 뜨거웠던 이슈였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관련 발언. 검사 나부랭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후보가 썼고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그리고 오늘도 이재명 후보는 보복, 정쟁, 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를 타깃으로 삼고 그 부분을 집중하고 있네요.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한 20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슈들을 사실은 하기 어렵습니다. 아하. 그냥 보통 하나의 이슈가 실제 일반 국민에 전달되기까지는 뭐 요즘은 이제 워낙 이 SNS는 이게 빨라서 빨리 전달됩니다만은 거의 20일 선거 기간 동안은 각 캠프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이슈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제기를 해서 마지막에 어떤 표를 결집을 시키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원천적인 즉 윤석열 후보의 어떤 검사 나부랭이, 그다음에 이제 복수 혈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아주 전통적으로 자기들 지지층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 이거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할 것 같아요. 또 하나 한다면 전쟁과 평화, 아하. 즉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전쟁이냐 평화냐 이 두 가지 저는 이슈로 이번 공식 선거 운동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연설한 것을 보면 이번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뚜렷하게 이제 정치 보복의 문제. 사실은 이제 지금 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여권 지지층들이 그동안은 보면 느슨하게 사실은 뭉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강력히 분노한다. 적폐 수사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죠, 그렇죠. 윤 후보에게.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실적으로 여론에서 상당히 어떤 면 결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하.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고정 지지층들을 확실하게 묶어내는 작업.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선거도 이 보복 수사,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검사 이런 어떤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사 이미지와 정치 보복 이미지를 좀 더 씌워보겠다. 이게 선거 그렇죠. 전략의 초반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뭐 아마 마지막까지도 이 흐름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방금 보셨던 것처럼 보복은 국민을 위협에 빠뜨린다면서 오늘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교육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5년 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왜 박정희, 이승만 요소에 대해서는 참배를 생략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입니다.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인권 침해한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저의 사회적인 역할도 책임감도 많이 바뀌고 커졌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공은 길이고 과는 질책하되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억하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특정 개인의 선호보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5년 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박 전 대통령은 독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5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도 말을 했지만 5년 동안 본인의 위치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예. 5년 전에는 일종의 뭐 마라톤 경기로 치면 페이스메이커처럼 본인을 한번 그 국민들에게 드러내놓는 이런 장이다 보니 예.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사실 덜 정제시키고 그대로 드러내도 되는 장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보로서 예. 전체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국민이 진영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고 분열돼 있고 한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한 차기 대통령의 과제로서 본인의 가치와 철학과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그리고 약 18년 동안 정치적 독재자라고 하는 그런 과는 있지만 우리의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킨 또 공 또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안고 민주정부 사기를 새로운 길로 국민 통합의 길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었느냐라고 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누구든지 진영 대 진영의 대립으로 싸울 때는 예봉을 최대한 날카롭게 하지만 전체를 다 아우러야 되는 입장으로 갈 때는 그 최대한 그 예봉을 줄이고 품넓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그 복대변인의 말씀을 듣다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에 대한 생각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얘기는? 위치와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 마라톤에서도 페이스메이커는 결국 주자의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당시에는 처음 도전하는 경쟁자로서 최대한 그 당시의 탄핵의 바람 속에서 개혁의 분위기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은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경선에 임하고자 했던 그런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때는 누구도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덜 책임으로부터 가벼울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무거운 책임을 갖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는 다소 다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보여야 된다라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이어서요. 이제 50이 넘어서 나이가 저 정도 되셔가지고 이제 환갑 가까이 되셨죠. 근데 이런 분의 생각이 5년 만에 정치인의 생각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인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해명을 해야지 이게 뭐 선거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표를 얻을 수도 있다. 근데 전혀 해명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재명 후보는 2010년부터 선출직에서 당선이 돼서 그 자치단체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전에도 뭐 선거에 계속 출마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대통령 경선 후보였고요. 이제는 대통령 본선 후보죠. 차이가 경선 후보냐 본선 후보냐에 따라서 철학이 달라지고 역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도 과도 있다고 하면 공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죠. 본인이 생각하는 공이 뭐다. 예를 들면 뭐 건국에 기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그냥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런 뭉뚱그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저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에는 그러니까 2017년에는 그냥 독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2021년 12월에 지난 달에는 TK 지역에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예. 한 달 만에 지난달 1월 27일에는 호남에 가셔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상도에 집중 투자해서 전라도를 소외시켰다도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인정하는 공과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예. 하고 국민들한테 본인의 역사관을 명확히 밝혀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 해줘야지 저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표를 얻기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짧게 예. 말씀드리면요.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때 예. 일부 당시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었으면 나도 반대표를 던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원과 대통령의 알겠습니다. 그 책임이 다른 것처럼 이번도 똑같은 경우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예측컨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의 갈등 경험 때문일 텐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장관의 말을 경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밖에서 다 신문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더 이상은 악용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그러니까 검찰총장 수사지휘 폐지는 추윤 갈등, 이른바 추윤 갈등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잘못 선택하면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수 있겠거나 무소불위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정치보복에 어떤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검찰에 대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킨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예산 편성권도 검찰에 주고 그다음에 장관의 지휘권도 없애버리면 그러면 장관이 실물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게 되는데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자신의 측근을 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앉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자신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런 만약에 검찰 권력이 하나로 집중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적폐몰이해서 수사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실제 공수처 말고도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공수처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조직과 예산에 있어서 다 검찰에 밀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수처도 폐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 검찰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검찰공화국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이 일에 대해서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요, 역대 우리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이제 생긴 이래 건국 이후에 예.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것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에 대해서 그때 이제 구속을 했을 때, 근데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북한에 갔다 와서 그 김일성 찬양하는 이제 글을 방명록에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했고 결국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건국에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거니까. 예. 그만큼 그동안 보면 법무부와 검찰 관계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은 뭘 하냐면 인사권으로 이런 법무부에 대한 통제를 해왔어요. 예.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배나라 감나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 들어와서 수시로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을 하면서 과연 국민들이 우리 검찰이 나아졌는가? 그 검찰 이 사법 서비스가 나아졌는가? 저는 굉장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정치권이 어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검찰이나 경찰이 빨리 풀어주고 법원이 빨리 판단해 주는 거. 그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 권력에 대한 수사 2인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또 법원의 이 문제로 해서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가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히려 저는 강화하는 차원이 아닌가. 즉 이 정권이 해놨던 여러 가지 정치권이 법무부 장관은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정치인입니다. 예. 지금 박범계 장관 여당의 실세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사지휘권을 이거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